(12억) 아파트 갈아타려면 1억 든다. 꽁꽁 묶여 아무것도 못해. 서울 주택시장의 하루 평균 매물이 4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 건수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따른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매물은 이날 기준 39,6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8,958건에 이어 두 달 연속 4만 건을 밑돌았다. 서울 하루 평균 매물은 지난 4월 47,900여 건에서 5월 46,800여 건, 6월 45,000여 건, 7월 42,300여 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 이날 이후 기본세율의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돼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높아졌다. 3주택자가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집을 팔면 7억 5천만 원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거래량은 4,697건으로 지난해 7월 1,664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4년간 7월 평균 거래량 1,372건과 비교해도 반토막난 수준이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간이 남아있지만 8월 거래량 역시 3,646건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다주택자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대출 제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강화 등으로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까지 힘들어진 탓이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고 15억 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은 양도세와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1억 2,300여만 원이나 된다. 심교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는 규제 일변도라며 실수요자의 이사까지 가로막는 거래 절벽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12억 1주택자 갈아타려면 양도세 플러스 취득세 6천만 원 넘어 인테리어 등 부대 비용 5천만 원.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집을 한 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가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항상 강조해온 말이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도 팔기도 힘들어졌다. 매물 부족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주째 역대 최고치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신고가 거래로 어워지고 있다. 5원주택자 갈아타기 사실상 불가능. 한국경제신문이 17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세 12억 원 주택을 처분하고 15억 원짜리로 갈아타기 위해 드는 세금과 중개수수료는 약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모두 받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이렇다.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 비용을 약 5천만 원으로 잡으면 부담액은 1억 2,362만 원으로 불어난다. 갈아타기를 가로막는 것은 거래 비용뿐만 아니다. 1주택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이 강화된 것도 큰 이유다.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지역 집을 또 사면 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 첫 집을 팔아야 한다. 새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임대차법까지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도입된 계약갱 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를 원하면 새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귀해진 신립주 가능 매물은 전세를 낀 집 대비 5천만 원 이상 비싼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신립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승현 진진세모에게 대표는 대출까지 고려하면 기존 집을 6개월 내 팔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입주 가능 매물은 비싸서 자녀 교육이나 전근 등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연말 개법 통과가 예상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차익의 비례에 줄어든다.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향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오롯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자녀 진학 등에 맞춰 3년 단위로 일어났던 단계적 갈아타기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시켜야.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는 증시의 품절주처럼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6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의 20%포인트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최고 세율은 75%까지 올랐다. 우병탁 팀장은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10억 원 차익이 났더라도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을 팔기보단 증여나 버티기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 공급도 꽉 막혀 있다. 분양가 규제 등으로 올 들어 서울 재건축 단지 일반 분양 물량은 3월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와 6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 1, 2가 전부였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인데다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국 228만 4천 명, 서울은 39만 3천 명에 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취업 등으로 수도권 신규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가 시장 과열을 잠재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며 선거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유정 기자 이메일 주소